글자를 보고서 제비가 없다 이런 사람은 항상 못하고. 그러니까 한자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원래 제비의 모양을 본다면 이렇게 됐던 거죠. 한 번을 그렸었지. 여기에서 요걸 이제 머리를 요렇게 떼고 여기서 몸뚱이를 요렇게 떼고 날개를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꼬리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니까 요게 도안가 돼서 제비연자의 원자.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있을 게 다 있죠. 머리, 양쪽 날개, 몸뚱이, 꼬리.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비연자를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아요? 도안을 찾는데 사실 이거 뿔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숫자는 원래 자의하고 관계없이 나눠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니? 뇌형상 얼른 글자를 찾기 쉽게 하느라고 한 것이지 그 자의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제비연자는 구숫자로는 쓰이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자가 돼요? 이 구자를 보면 삼킬연자가 됩니다. 삼킬연자. 이건 토하는 거지만 이건 삼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 영어로 제비를 뭐라 그러죠? 스왈로우. 그래서 스왈로우에는 삼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 희한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비연자에 이렇게 해놓고서 삼키다의 뜻이 있는데 영어에 제비의 스왈로우가 삼키다의 뜻이 있다면 이건 우연의 일치도 대단한 우연의 일치. 희한한. 근데 이제 중국 사람 하나가 중국어가 영어로 되는 어휘를 조사하는 걸 보니까 한 1200단어나 찾아냈어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영어가 중국어가 영어로 간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태풍 같은 거, 태풍 오는 게 바로 태풍이라는 놈을 그렇게 한 것이고, 무슨 도자기 뭐라 그래요? 차이. 그거 원래 도자기 원산지가 중국에서 오니까 서양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메이드 인 차이나 하는 걸 만든 나라 이름이 그만 도자기 이름으로 됐어. 아니. 그 다음에 그 세 봉자 한번 보세요. 본래 상상의 새의 공새의 화려한 깃털의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뒤에 무릎 봉자를 더해서 형성자로 세 봉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각골문의 원래 자형을 보면은 그 그림을 연상할 수 있죠. 그 머리에 그렇게 아주 예쁜 관이 있고 날개가 아주 화려하고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렸는데 요제 소전 채우니까 위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무슨 범자가 붙어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소전 채우면 형성자로 변해요. 그 옆에 가르게 쓴 거, 이렇게 쓴 자가 바로 이게 범자예요. 이 자에 각골문에서도 벌써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세 문자. 그래서 그것은 태조 구숫자에다가 찾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의 천자는 뭘로 상징했죠? 용으로 상징했지만은 소위 그 한 단계 내린 이 제국 왕에서는 공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궁에 가면은 궁궐 꼭대기 대개 공원을 그려놨어요. 뒤에 와서 이제 용을 그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 국세 이 국세를 수정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세를 새로 만드는데 내가 그 자문위원으로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내에 우리나라에서는 국세가 이렇게 있으면 이후에다가 중국 같은 데서는 그 용을 막 이렇게 해서 조각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걸 소위 인유라고 하는 거지. 인유라고 하는 인유를 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엔 옛날에 용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대개는 뭐 했냐. 거북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나중에 오게 되면은 용을 한 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왕이면은 말이지 대한민국 국세를 이승만 때 만들 때 보니까 거북을 해놨다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용을 하자. 그래서 내가 제의를 했더니 아니 용을 하기로 거의 행자부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걸 용을 한다고 발표하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들기를 하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상징이라고 이래가지고 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황을 했어요. 공황을.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여기 한 7cm 뿐이 안 돼. 사방 7cm 뿐이 안 되는데 무려 일본도 약 10cm 안 되고 중국도 이렇게 국세가 한 10cm 되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작거든요. 이왕이면 우리나라도 이 정도 크기가 돼야 저기 맞는다.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종이가 우리는 적어놔서 찍으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해, 그건 종이를 크게 없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도 말 안 듣더니 이제 올렸어.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안을 10cm, 뭐 7cm 주고 올라왔는데 내가 주장하는 걸로 해서 중국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거의 10cm가 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10.2cm를 했어요. 세계 중에서 제일 크게 국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이렇게 쓴 국세를 보면 아주 크게 적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순전히 내 주장에 의해서 그렇게 크기가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장은 한글도 종래 지금 돼 있거든요.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한자로 대한민국을 하겠는데 이건 또 반대를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한글도 하고 옆에다 한자도 하자. 얼마나 좋냐. 다른 나라에서 보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한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연자 여러분들이 어찌연자가 새의 상형자인지는 일반적으로 모른다. 이게 지금 현재는 되게 무슨 뜻으로 쓰이죠? 그대로 어찌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언제 후야 이랬을 때 어찌연자로 쓰이고 있어. 그렇고 종결사로도 쓰여요. 연자가. 그런데 본래 봉황새의 모양을 본뜬 것인데 뒤에 어조사로 쓰이게 됩니다. 봉황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언이라는 새야. 그 언도 역시 종종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새의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대로 새의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연자도 역시 도라자를 찾게 되지만은 이것도 새의 그 발휘변인 이름이지. 어찌연자도 그게 본래 새라는 사실을 아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동물에 관계되는 글자들이 다 나온 거죠. 다시 앞에서 보여주세요. 소에서부터 어찌언저까지가 이게 전부 다 동물을 상영하는 글자.
다음에 그 식물 위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식물의 덫이 목에서 거기 곽걸이 나오는데, 그 나무 목자를 보면은, 잎이 떨어진 나무의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무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이렇게 그리려면은, 가을을 지내서 겨울에 나무를 보는 상태에서 나무를 이렇게 그리지, 만약에 이렇게 아주 상하의 나라에서 본다면 나무를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잎이 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나무 잎이 다 떨어진 것을 그렸으니까, 이 나무 목자를 그린 민족은 겨울이 있는 북광족이 상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저 납시족이라고 해서 지금도 저 중국 남쪽에 가면은 상형자를 만들어 쓰는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나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잎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틀림없이 북광족의 나무 상형자. 그런데 이제 이 나무의 종류가 많잖아요. 또 나무로 만든 그 도구가 많아. 그러니까 나무목 부숫자가 근천자는 여러분들이 자전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무목자 부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금목, 수, 화, 토, 오행만 부숫자를 찾아도 약 한 5,000자는 금목, 수, 화, 토. 굉장히. 그래서 나무목이 본자로 된 거, 근본 본자, 끝말자, 안일미점, 불숫자, 불굴축자, 동력봉자, 실과 가자. 이건 다 나무목자가 본자로 돼 있어요. 나무목자가 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굴축자 같은 것도 원래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속이 붓다 해서 여기 이렇게 된 자가 변형해서, 주목 보면 속이 붓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아마 설명했는데, 우리가 동력동자를 이렇게 나무에 해가 이렇게 걸려있는 것에서 왔다 하는 것은 허신의 설입니다. 그러나 각골문이 나온 뒤에 보니까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두 개씩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 모양은 아니다. 그러나 이건 바로 뭘 얘기하니 중국에 보면은 이렇게 그 자루를 앞뒤로 묶는 그게 있어요. 물건을 그 앞뒤로 묶는 자루가 있거든요. 그러고서 여기 이렇게 끈을 매고서 긴 대막대를 꽂아가지고 메고 댕기는 거예요. 이걸 그린 거다.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뜻으로 만든 글자인데 나중에 동자로 쓰였다. 이것은 각골문이 나온 뒤에 이제 해석법이고 설문해자에서부터는 그 나무목에 해가 걸쳐.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뜰 때 그 나무에 걸쳐 있는 걸 그렸다. 이렇게 요즘은 설이 달라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쓸 때에는 물건이라는 뜻을 씁니다. 동서. 제 이거 뚱시. 사람을 비하할 때 제 이거 뚱시. 이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좀 동서남북 가르칠 때는 어떻게 얘기냐. 반대 시동. 이쪽에 동서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시동, 서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 목이 위에 쓰이는 건 오얀이자. 오얀이자. 여기 이분이 계신데 성의 이 이자가 이게 오야시라 그러지 오야? 오야 이자라. 그런데 이 이씨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아주 사실은 크게 항의를 해요. 지금 89년에 국어사전에 표준말 사전에서 오얏을 버리고 자두를 표준 삼는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시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전부 자두이가가 되버렸어요. 자두이가가 되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오얏에서 오얏을 버리고 자두를 표준 삼는다 이거. 그런데 이건 무식에서 온 것이다. 왜? 이걸 알아야 돼. 이
자토라고 그 자도라는 의미 표현해서 자도 이렇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는 우리 고향에서 자두를 본 일이 없어요. 오얏은 익어도 얇은 녹색으로 익지 이렇게 자색으로 익지 않아요. 옛날 서울의 세금정에 와서 자두를 처음 본 것이. 그러나 사실은 자두라는 건 오얏 중에서 한 종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자주색으로 익는 것만이 자두예요. 노랗게 익는 건 자두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얏 중에 한 종류인데 이거 지금 오얏을 버리고 자두를 품사를 하니까 그건 무식에 쏜 것이에요. 그러나 북한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북한에 지금도 자두가 올라져 있지. 북한에 아마 자두가 없는데 오얏이. 오늘 이 시들이 지금이라도 그 자두이가 가지고 있으면 메모해야 돼.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자를 이렇게 보니까 나무 밑에 아들이잖아. 이때 아들이라는 거는 열매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매 가운데 그 아주 많이 달리는 게 오얏이. 그래서 이게 오얏 이자인데 그러나 지금 이 시들이 성을 이렇게 쓰지만 원래 이렇게 써야 돼.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왜? 벌써 이 기진요자가 붙으면 모계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이라는 성자 자체가 기진요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씨 예를 들면은 모씨라든지 뭐 이런 게 전부 이러면 모계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계사. 그 우리 진가도 지금 이렇게 쓰는데 더 올라가면 이렇게 흑자를 했고 더 올라가면 계집여변의 하기자 한 성이 이게 흑자인데 우리는 귀족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원시 사회로 올라가면 우리는 귀에서 다시 진시되는 것인데 이게 남북의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 마을에 오얏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취했다. 그 모계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성으로서 그 동네에 오얏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이 중국 북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얏이 많이 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좀 이 시들이 자기 성을 알아야 돼. 그 나중에 이거 떠버린다. 김씨도 많이 쓰냐, 김씨도 이걸 알아야 돼요. 김씨도 이렇게 쓰지만은, 원래 이자는 하얀 문자 밑에, 그 다음에 흑토자를 넣는데, 쇠는 어디서 나와요? 급등이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니까 여기다 막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자를 쓸 때, 여기, 뭐 금이나 많이 쓰면 좋으니까 더 여러 개 더 찍었겠죠. 중경문 같은 데 오면 점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금자를 알고 봤더니 육사에서 뭐에 속해? 김씨가. 평성에 맞는 거예요. 의미 여기 들어있어. 이제 금자. 그것은 금덩이거든요. 그래서 금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씨들이 김자가 그게 어디서 나온지 잘 모르는 걸 쓰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을 밑에 합도자에 점 찍은 금덩이다.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말이에요. 베트남 거 될 것 같아요. 베트남에 지금 젊은이들이 엄연히 제 성이 한문으로 된 성인데 지금 그렇게 불란서 문자를 쓰니까 그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이제 한자를 안 배우면 김씨가 물에서 나오는 김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김가가 됐나 밥할 때 김이 많이 나서 김가가 됐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세상인 거다. 이것이 이제 나로서는 우려야 되는 것이 우리말의 그 바탕에 어원을 모르게 되면은 의미 없는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이렇게 김씨가 이렇게 우리나라 김씨가 자기 성을 이렇게 알고 나면 훨씬 애착이 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게 사람이 밑에서 파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렇게 알고 있으면 훨씬 애착이. 여기 김씨 계세요? 애착이
뭔지 아시죠? 혹시? 족벌라는